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를 정리해보면서 빅6 팀들은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1위 리버풀이 5승 1패로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맨시티. 맨시티는 아직 패배가 없긴 하지만 이번에 뉴캐슬 원정에서 비겼습니다. 3위 아스날 4승 2무. 맨시티랑 같은 승무패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극장골로 승리했죠. 그 다음은 첼시, 그리고 아스톤빌라 역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8위에 위치해 있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를 보면 일단 맨유가 13위에 위치하면서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강등권을 얘기해보면 크리스탈 팰리스, 사우스햄튼, 울버햄튼입니다. 저는 울버햄튼이 아예 단독 최하위가 될 줄은 몰랐는데 초반 일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또 그 일정들을 내리패하면서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울버햄튼과 리버풀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안했지만 승리의 열매는 언제나 달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리버풀이 2대1로 울버햄튼에게 승리를 했거든요. 이 경기 이후에 리버풀은 리그 1위, 울버햄튼은 20위가 되었는데요. 일단 요새 코나테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리버풀을 먹여 살린다고 할 수도 있고 수비력은 물론이고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다이크 옆자리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던 리버풀인데 코나테가 부상만 없다면 이번 시즌 그 자리를 단단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 조합으로 얼마나 부상 없이 시즌 말까지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건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몸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경기 막판에 패스미스 나오고 할 때는 좀 지쳐 보였어요. 리버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리버풀 축구는 강한 압박을 베이스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아르네 슬롯 감독은 어느 정도 주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박싱데이 때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체력 관리가 되는지 당장 이번 주에도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울버햄튼이 지긴 했지만 리버풀의 오른쪽,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왼쪽 아인누리, 고메즈, 벨레가르드를 이용한 3자 패스라든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공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아놀드가 약간 눌려있다? 어쨌든 아놀드가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 전반에 이런 느낌이 강했고요. 또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 진영 쪽으로 많은 숫자를 투자하는데 그때 센터백이나 뒤쪽에서 한 번의 롱킥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뭐 르미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빌드업의 안정성이 중원에서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안드레라는 선수를 영입하고 나서 그래도 뒤쪽에서의 빌드업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리버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지난 경기에서는 로버트슨, 루이스 디아스의 연계 빈도가 되게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 옛날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풀백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히려 솔로 플레이에 더 익숙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로버트슨이랑 되게 공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또 그냥 로버트슨 자체가 오버래핑이 되게 활발했고요. 오늘은 이번 경기는 로버트슨의 활발한 오버래핑이 게임을 푸는 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의 빈도가 되게 많았고 그 소보슬라이가 골문 앞에서 아쉽게 놓친 그 발리슛도 로버트슨의 크로스 궤적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살라, 소보슬라이, 아놀드의 스위칭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살라, 소보슬라이, 아놀드가 지난 시즌 클럽 축구에서 거의 핵심 공격 라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소보슬라이가 아놀드가 올라갔을 때는 아놀드의 자리를 채워주고 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프 스페이스도 뚫어주고 또 살라가 공 잡으면서 솔로 플레이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거기서의 핵심은 그 이 세 명이 계속 스위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맥락으로 에너지가 중요한 축구예요, 리버풀은.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조금 더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어쨌든간 리버풀이 불안했지만 2대1 승리를 거뒀고 우승으로 가는 길에는 매 경기 경기력 좋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축구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팀의 조건이 꾸역승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경기 좋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리버풀의 이번 승리가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구도가 있다는 거고, 승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맨유 토트넘 경기인데요. 누군가에겐 반전, 누군가에겐 위기라고 적어놨습니다. 3대 0으로 토트넘이 거의 경기력 측면에서도 완벽히 이기면서 맨유는 홈에서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맨유가 현재 리그 13위, 2승 1무 3패, 토트넘 현재 리그 8위, 3승 1무 2패입니다. 경기력, 결과 모두 완패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테나의 입지는 거의 벼랑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이번 시즌 역시 정말 쉽지 않은 맨유의 초반이 되고 있고요. 또 토트넘은 최근 타이트한 전방 압박이 되게 살아났어요. 이게 계속 통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 갖고 뭐 압박할 때 강도라든지 뒤쪽에서 맨투맨 잡아주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저는 여기서 솔랑키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솔랑키가 덩치 크고 그렇긴 하지만 상대에게 접근하는 속도도 빠르고 체력도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전방 압박할 때 조금 위협적인 자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맨유를 좀 자세히 얘기해보면 맨유가 지금 안개 속에서 약간 풀악셀을 밟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몇 경기째 일관성이 없는 전술이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달로가 체력 문제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맨유 풀백이 뎁스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달로, 마즈라위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유가 리그컵도 있고 유로파 경기도 있기 때문에 거의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왼풀백들의 빠른 복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경기 이후에 맨유가 중원이 초토화되었는데요. 브루노는 퇴장당하고 마이누는 햄스트링, 마운트는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유의 핵심 자원들이 또 공백기가 생기면서 앞으로 일정에서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토트넘 경기에서 너무 잃은 게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중 가장 좋았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원하는 축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맨유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토트넘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시즌에 가장 시원하고 가장 압도적인 축구를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빠른 전방 압박, 선수들의 연계도 좋았어요. 중원에서 짧은 패스 연계, 그리고 그냥 반더벤. 네, 그냥 반더벤입니다. 이 수비수가 사실 경기 내에서 돋보이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반더벤은 그냥 압도적으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특히 이 반더벤의 첫 골 어시스트가 맨유 전체적인 경기 플랜을 망가뜨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토트넘이 공격, 중원, 수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저는 또 중원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원 라인이 지난 시즌 비수마, 사르, 메디슨에서 이번 시즌 벤탄크루, 클루셉스키, 메디슨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이 확실히 부활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메디슨이 살아나고 클루셉스키가 체력으로 버텨주고 뒤에서 벤탄크루가 공을 안 뺏기니 이 선수들의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더벤이 매우 잘하긴 하지만 저는 반더벤의 가장 큰 적이 어떤 선수가 아니고 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더벤이 너무 스프린트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첼시입니다. 첼시 대 브라이튼. 파머가 마레스카 아래서도 황태자로 성장 중이라고 제가 한 줄 평을 했는데요. 일단 파머가 전반전에만 4골을 넣는 미친 흐름으로 첼시를 4대2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첼시가 현재 리그 4위, 4승 1무 1패고요. 브라이튼 현재 리그 9위, 2승 3무 1패입니다. 파머의 4골, 가장 압도적인 전반전 플레이. 최근에 제가 본 선수 중에 전반전만 따졌을 때는 그냥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프리킥 자리는 쉽지도 않았고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그걸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파머의 4번째 골이 저는 의미가 정말 깊다고 보는데, 사실 파머가 산초의 패스를 받아서 니어포스트로 그 넣는 슛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쉬운 슛 아니고요.
잘하는 공격수들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각도의 슈팅이에요. 잘하는 공격수들 스페셜이나 하이라이트 보면은 그런 골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머도 역시 지금 컨디션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브라이튼이 원정 오더라도 좀 자기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운영했고, 골 먹혀도 그래 나도 그냥 먹히고 넣을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또 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공격적으로 올려서 플레이했고, 약간 아스톤빌라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 오프사이드 트랩의 완성도는 아스톤빌라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첼시에게 많은 실점을 했고, 뭐 실점뿐만 아니라 뒷공간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브라이튼이 또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올지 기대가 되고요. 산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산초가 첼시 왼쪽 날개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첼시가 뭐 왼쪽 날개에 여러 선수들을 실험을 해봤잖아요. 지난 시즌에는 무드릭, 뭐 스털링도 해봤고,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서도 막 프리시즌이랑 시즌 초반을 거치면서 은쿤쿠도 왼쪽으로 돌려보고, 듀스버리올도 그 자리 놔보고, 네투도 왼쪽에 놔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쳐주는 게 저는 산초라고 생각을 하고, 산초가 맨유랑 달라진 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팀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맨유는 첼시보다는 조금 더 역습이 많이 섞여 있는 축구라서, 산초가 물론 발기술 좋고 드리블 능력 좋아요. 근데 산초의 드리블은 돌파가 아닌 탈압박에 저는 치중을 좀 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역습에서 치명적인 돌파가 필요한 순간보다는 지공에서 상대 수비한테 압박 들어올 때 빠져나오는, 그리고 연계로 풀어나가는 그때 장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첼시 축구에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초의 퍼포먼스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잭슨의 경기 영향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잭슨이 사실 지난 경기 득점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첫 골을 만들어준 것도 잭슨의 전방 압박 때문이고, 역습 상황에서도 잭슨이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역습 찬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잭슨이 득점을 많이 놓치긴 했어요. 근데 잭슨이 나가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기회조차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잭슨이 득점은 지난 경기에 아쉬웠지만 어쨌든 움직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좋은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첼시의 또 강력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 대 레스터시티입니다. 사실 막판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스날은 4대2로 레스터시티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뭐 아스날이 경기를 근데 계속 주도를 했어요. 근데 저스틴이라는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한 골 넣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발리슛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시티 골키퍼가 너무 잘 막으면서 아스날이 생각대로 경기가 좀 안 풀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트로사르의 세트피스, 이게 또 아스날의 큰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스날 현재 리그 3위고요. 레스터시티 현재 리그 17위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건 역시나 칼라피오리의 활용입니다. 칼라피오리가 인버티드 풀백, 클래식 풀백한 역할을 하면서 아래쪽에서도 빌드업 하는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클래식하게 오버래핑, 언더래핑 나가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칼라피오리는 잘 데려왔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칼라피오리는 모든 선수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 쪽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칼라피오리가 대부분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데, 이게 좋을 때는 더 높은 위치에서 끊어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물론 장점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아스날에게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아스날의 오른쪽에 사카가 있긴 하지만 화이트, 외대고르의 부재로 오른쪽 공격은 조금 잠잠했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삼성과 후방 자원의 유기적인 스위칭은 아주 좋았습니다. 팀버가 오른쪽 센터백이 되면서 후방에서 플레이할 때도 있고, 또 공이 안 돌아갈 때는 가끔은 인버티드 풀백으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해줄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라이스나 파티가 센터백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뒤쪽에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또 레스터시티의 헤르만센이라는 선수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뭐 기계식 평점으로 봤을 때는 레스터시티가 지긴 했지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게 이 헤르만센 골키퍼예요. 13번의 선방을 보여줬고,
아스날이 골 결정력이 없는 팀 자체는 아닌데 역시나 골키퍼의 또 중요성을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의 극장 자책골을 유도한 그 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역시 좋은 세트피스 전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이 세트피스가 무기가 되고 있다. 또 지금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했잖아요. 거기서도 또 세트피스 득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날의 세트피스 득점 행진이 언제 깨질지도 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캐슬 대 맨시티입니다. 에디아우가 세운 높은 벽, 이렇게 한 줄 정리했는데요. 뉴캐슬과 맨시티 1대1로 비겼는데 뉴캐슬 현재 리그 7위, 맨시티 현재 리그 2위입니다. 일단 맨시티는 로드리의 반대 전환이 조금 생각이 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대 전환 딱 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뭐 아칸지,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 반대 전환 할 수 없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최상위권은 이 작은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로드리는 그 작은 차이가 더 큰 선수기 때문에 이 로드리가 있었다면 저기서 반대전환 나갔을 텐데 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졌고요. 이삭의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고든을 원톱으로 세웠는데 이게 오히려 역습 전술 때 시너지를 내면서 맨시티한테 꽤 위협적인 상황들을 만들었고요. 또 에디아우가 미드필더 조엘링톤을 뒤로 내려서 5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완벽히 적중했고 그러면서 5-4-1 수비 형태를 만들어서 맨시티가 지공으로 뚫을 수 있는 루트들을 잘 막았고 또 조엘링톤이 키가 크고 피지컬이 크거든요.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에는 또 홀란드를 전문 맨마킹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에디아우가 확실히 뭐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도 그렇고 좀 상대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맞춤 전술을 잘 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필포든의 컨디션이 살아나는 건 역시 맨시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든이 지금 계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고 있고 교체로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확실히 지난 시즌 미친 흐름을 보여줬던 때와는 좀 컨디션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로드리도 없는 마당에 포든이 컨디션이 좀 살아나줘야 포든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 공간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포든의 컨디션 살아나는 거 중요하다. 또 맨시티가 홀란드 빼고는 공격수의 득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홀란드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맨시티급 팀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6라운드 프리미어리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주말에는 프리뷰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